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안성준 멘토 빙그레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정대희 멘토가 인터플렉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이제 익숙하실 텐데 전화 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빙그레 인터플렉스뿐만이 아니라 두 분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원클릭으로 전화 주세요. 네, 두 분이 이제 빙그레,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는 달리던 말 쪽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순간 들었고요. 또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불확실성이 좀 대두됐던 부분에서 바닥권 탈피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1분기가 대부분이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주를 찾으러 가려는 것 같은데요. 먼저 안성준 멘토의 빙그레부터 저희가 한번 핵심 포인트 읽어볼까요? 예, 저 빙그레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빙그레입니다. 네. 브라질에서는 그 메론 맛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네. 이 제품 이름 직접 얘기해도 얘기하세요. 네. 메로나는 진짜 유명한 걸 알고 있어요. 예, 유명하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꽃게랑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빙그레가 중국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그건 바로 바나나맛 우유로 중국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빙그레를 맨 추천해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네. 우선은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이겠습니다. 네.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이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4월 한 달간 코스피 시장이 음식료 업종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잡자라는 생각으로 빙그레를 추천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과 원자재 가격 하락. 그 곡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서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관련된 음식료 업종들이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달러 강세 때문에 곡물 가격을 다 달러로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역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시장 본격 진출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빙그레 작년 6월에 바나나무 우유가 진출을 했는데 네. 6개월 만에 매출을 100억을 돌파를 했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한 200억. 한 100%가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제가 그 사진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거보다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고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서 우리나라에서 바나나 우유를 파는 것보다 중국에서 바나나 우유를 파는 게 매출이 수익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 오리온이나 동원 F&B 매일 유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목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갔나, 그리고 왜 그렇게 신고가를 썼냐 하면은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과 그 매출이 정말 실적으로 잡히면서 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날개 단등 상승을 계속 한 것이었는데요. 네네. 2013년 빙그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8,700억. 네. 약 10% 정도 올라가는 거고요. 네네. 영업이익은 한 850억. 한 27% 네. 2분기 실적이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 역시 70% 성장이 돼서 전체 매출의 10% 정도 네.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네, 매매 빙그레의 포인트들 같이 포인트를 매매가 설정 좀 한번 해주시죠.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빙그레는 근데 지금 음식료점이 최근에 차익 매물이 좀 많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익 매물이 좀 많습니다. 네. 그거를 고려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2만 5천 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2만 5천 원을 잡아드리겠고요. 지금 현재가보다 약 한 4% 정도 하고 손절가는 한 15만 7천 원. 네. 11만 5,700원입니다. 11만 5,700원을 손절로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13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합니다. 네, 그렇군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차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안성준 멘토가 빙그레 되셨는데요. 정대희 멘토, 예. 바나나 맛 우유 생각하면 예. 뭐 추억 같은 거 없으세요? 뭐 바나나 우유야 추억이 많죠. 그 항아리, 네. 예, 항아리 바나나든가 저는 네. 뭐 바나나를 좋아해갖고 많이 먹긴 했는데요. 요즘 와서는 뭐 별로 안 먹고, 예, 그렇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분한테 1초나 2초나 제가 원샷 준 게 제가 죄죠. 예, 죄송합니다. 빙그레 자체 지금 안성준 멘토의 매출액 부분에 단기 손익 구조들 날아가는데 음식료들 요즘 차익 실현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매매 포인트 들어가도 된다라고 동의하십니까 혹시?
저는 아까 이제 저도 포트에 방어주로 네. 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하. 지금은 이제 통신업이라든가 네. 그 음식료업종에서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차익 매물들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차익 매물을 좀 어떻게 그 저점을 좀 다지는 시간까지 좀 기다리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시장의 트렌드 업종들 중에서 경쟁업체에 비해서 약간 밀려있던 종목들이나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찾아서 아무래도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음식료업이라든가 통신업이 내려오면 같이 포트에 담아주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네. 밑으로 매수가를 잡은 거죠. 그리고 빙그레는 결정적으로 중국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무슨 오리온처럼 굉장히 자신의 기업의 매출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나 우유를 중국에 이제 런칭을 한 지 됐지만 네.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한다는 입장에서 음식료 중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다. 네. 그런데 중국의 모멘텀을 봤을 때는 네. 빙그레는 음식료 업종을 떠나서 중국 모멘텀으로 시장 주가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 네.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밑에서 매수가를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구나. 눌림목에서 이제 새롭게 한번 받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안성준 멘토의 빙그레,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음식료 쪽에 가장 강점 있는 원자재 가격 하락의 수혜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빙그레가 드디어 13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 진출을 본격한답니다. 바나나 맛 우유라고 하는데요. 저 출생 김도영도 바나나 맛 우유 하면 지금도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먹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사우나 갔다가요. 나오면서 이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는데도 이렇게 툭툭툭 빨면서 참 그렇게 피로가 이따 끝나고 한 잔 해야겠습니다. 네, 바나나 모이로. 자, 정대희 멘토, 우리 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말이 좀 많아요. 애플향 부분이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출이 축소가 되어 온다. 또는 신성장의 동력 자체가 2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좀 더 악화될 거다. 확인해 봐야 된다. 얘기 듣는데 인터플렉스를 갖고 나오셨어요. 예. 매매 포인트는 짚어주시죠. 바로 매매 포인트 네, 차트로. 그 전반적으로 예, 이제 예. 기업의 개요를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1분기 매출액이 좀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감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동률이 하락이 되면서 감가상각비 부담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부분들이 겹치면서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FPCB의 그 밴드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루머까지 그 루머 많이 돌았죠. 예, 그 루머가 돌았지만 최근에 이제 그게 루머로 끝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래서 2분기에는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래 삼성전자가 어떤 업체에 그 물품을 줄 때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많은 그러니까 대량의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업체보다는 같은 경쟁 업체에서 조금은 소형사한테 먼저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도 물량이 얼마만큼 향후에 증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일단은 소형 개발사들한테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제품이 본격화, 그러니까 신모델 제품들이 본격화가 될 때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좀 물량이 집중되는 모습들이 여태까지 나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최근에 뭐 플렉스컴이라든가 그리고 또 BH라든가 이런 FPC 관련된 종목들 대덕 GDS라든가 잘 올라간 반면에 인터플렉스는 그러한 악재라고 하면 악재인데 그런 악재들이 지금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 이제는 FPCB의 대장이 귀환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차트도 충분히 올라온 거 대비 한 30% 정도, 한 절반 정도는 충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선주, 즉 2분기 실적 기대감에 대한 단기 반등도 여러분들 노려보셔야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중장기주로 또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히 3분기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분기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신규 물량들이 본격화가 됐고요. 또 애플도 거기에 따라서 삼성이 판매하는데 안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애플도 아이폰 5S라든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이것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2분기에는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네. 예상을 드립니다.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네. 여러분들한테 이미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예상치로밖에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네.
2분기부터 이 삼성전자의 그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서 그 비중이 강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제품의 본격화가 되면서 있지만 기존의 초도 물량을 납품했던 그 업체들이 분명히 불량품이 생길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물량까지도 쓸어 담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분기별 실적이나 연간 추이 실적 부분을 준비하신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좀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예상치지만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예상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플렉스 분기별 및 연도별 거래선별 추이입니다. 네. 자, 화면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컴퓨터 그 스캔 쪽으로 한번 열어서 보여주시죠.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보여주시죠. 예, 보시면 네네.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터플렉스 분기별 거래선별 매출 추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의 매출액이 좀 증가가 될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토로라 그리고 애플은 조금 2분기보다는 3분기 쪽에서 올해 쪽에 올해 연말 쪽에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른 기타 이제 휴대폰 관련 업체들 쪽에서도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글쎄요. 저희 정대희 멘토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초생 김도영의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는 게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저를 아직 설득을 좀 정확하게 못 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대희 멘토 그래도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예, 차트를 통해서 좀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요. 44,0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1,000원. 예, 41,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좀 빠졌을 때 네. 예, 가져가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이죠. 예, 네. 48,500원. 여기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제 전자 프린팅 쪽이 좀 개발이 되면 네. FPCB 관련 종목들이 조금은 위태위태하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들은 3년에서 4년 정도의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모든 모바일 기기의 모듈 쪽은 아무래도 이쪽이 FPCB 쪽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 대장은 다시 한번 올라온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대희 멘토 그러면 손절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손절가는 41,000원입니다. 41,000원으로 좀 긴 호흡을 잡아드리겠고요. 네. 예, 거의 21선 부근, 즉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캔들의 시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인 48,550원 정도로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대희 멘토가 이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 지금 뭐 전자 프린팅이요? 예, 그런 산업이라는 게 지금 열리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확실히 나오진 않는데 네. 이쪽 소재업체 쪽에서 아무래도 네. 지금 FPCB를 좀 위험할 만한 네. 아무래도 코팅을 한 번에 뭐 저도 그 코팅 재료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봤는데요. 네. 그쪽 전자 프린팅이 한 번에 코팅을 하는 뭐 그런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이쪽 FPCB 쪽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연구 보고서에서 좀 본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거는 이제 아주 미미한 단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계가 나오기 전까지 최근에 모바일 기기의 수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만한 종목은 그게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요, FPCB 업체가 그 전자 프린팅 업체로 잠식당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예, 아직까지는 그러면요, 정대희 멘토 제가 진짜 시청자 입장에서 하나만 여쭐게요. 예, 전자 프린팅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종목 핵심 수혜주를 몇 개 지금 발굴해 놓으셨죠? 아직까지는요. 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굴을 해 놓으셨죠? 예, 미리 어디 좀- 가서 찾아가면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예, 공개 방송 서울경제TV, 센TV의 공개 방송 정다이 멘토 오시면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살살살살 다 풀 수는 없고요. 네. 꾸준히 오시면 제가 조금씩 하나씩 풀겠습니다. 아, 그래요? 전자 프린팅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뭔가 궁금했는데 인쇄 관련 뭐 같은데 예. 이따가 얘기해줘요. 안 해주기만 해봐. 방송 끝나고. 자, 정대희 멘토 인터플렉스 우리 안성준 예. 닥터한 어때요? 동의하세요 지금? 근데 인터플렉스가 적자 전환됐죠, 이번에. 네, 그렇죠. 예, 적자 전환되고 2분기 실적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감인데 우선 2분기 실적에 기대감이 있으면은 우선은 그 5만 원 부분, 한 4만 9천 원 부분에 저항은 뚫을 거거든요, 당연히. 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종목, 그 저항 밑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 저항을 뚫은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저항을 뚫고 그 저항 위에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대희 멘토 답변해 주시죠. 지금 요거를요, 이제 저항을 안성준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충분히 확인하고 매수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충분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업체보다는 생산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능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이폰도 출시했다가 조금 잘 안 팔렸고요. 그리고 갤럭시 3 같은 경우도 아이폰이 나온다고 하면서 거의 뭐 재고에 넘겨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도 물량 대비 후속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 후속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소형 개발사들은 거기서 먼저 잡았는데 이 대형 개발사는 오히려 그 수주를 받으면 적자입니다. 왜? 자기네들이 이만큼의 그 생산 라인을 갖춰놨는데 이만큼을 받아버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감가상각비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죠. 이거는 그 부분이 반영이 충분히 됐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1분기 실적이 끝났으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좋았던 업종들은 살짝 눌림이 나올 거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힘드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뭔가 수익이라도 볼 수 있으려면 단기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고요. 충분히 모바일 기기 수요에 따라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대장으로 등극할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올 3분기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되는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표가 상단을 완전히 뚫어내고 눌리면서 들어가자는 안성준 멘토의 의견보다는 선취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자 이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급합니다. 네, 급하다.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인터플렉스 그 얘기를 정대희 멘토가 좀 자신 있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안성준 멘토의 빙그레, 그다음에 정대희 멘토의 인터플렉스. 현재 다시 한번 내일의 승천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안성준 멘토의 빙그레가 눌림목 매수로 보자 매수가 12만 5천 원을 제시해 주는데 내일 신규 편입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들어갑니다. 목표가 13만 5천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 11만 5,700원을 명확하게 매매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인터플렉스 지금 미리 사야 된다라면서 매수가 44,200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하고요. 목표가 48,550원, 손절가 41,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가요. 코스메스 앞에서 리뷰 포인트 잡았을 때 53,500원을 이탈하면서 주가 이익 실현으로 처리가 되었다. 포트 제외가 나왔고요. 테코인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 목표가를 이제 익절 가격으로 7,8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2차 목표가로 8,9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일 시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의해 신규 편입 인터플렉스 시도합니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11,100원으로 익절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요. KG 이니시스 보유 의견을 주시고 빙그레 신규 편입을 내일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시도합니다.